북한 ICBM 성공 선언이 우리에게 끼치는 영향과 의미를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한국국가전략연구원의 김대영 위원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자, 그동안 미국이 북한에게 계속 넘지 마라 해왔던 이른바 레드라인, 그 두 가지가 6차 핵실험과 ICBM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어제도 종일 이번이 ICBM 이 발사 선언이 레드라인을 넘은 것 아니다 의견이 분분했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대륙간 탄도미사일은 사거리가 이제 5,500km 기준이 될 수 있는데요. 만약 이것을 넘어가면 이제 대륙간 탄도미사일로 보긴 합니다. 네. 하지만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알래스카, 하와이, 그 밖에 이제 미국 서부와 동부가 있는데요. 네. 서부와 동부를 공격하려면은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사거리가 최소한 9,000km 아니면 최대 10,000km 이상이 된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네. 그렇게 따져보면은 동부 서부까지 공격할 수 있는 그 선까지는 아직 못 미친 것 같고요. 다만 어제 이제 발사한 화성 14호 같은 경우에는 고도라든가 사거리를 종합했을 경우에는 한 6,000-7,000km 정도 나오지 않나 이렇게 조심스럽게 분석을 해볼 수 있고요. 네. 하지만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북한이 대기권 재진입 기술이라든가 아니면은 이제 핵탄두 소형화라든가 이런 문제들을 아직은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의견이 분분하죠. 예, 그렇습니다. 근데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이 두 가지 모두 한 70-80% 정도는 완성이 됐다고 보는데 네. 더 중요한 거는 사실 이후에 북한이 어제 쏜 화성 14호 말고 또 다른 새로운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가지고 나올 경우에는 앞으로 이제 한반도 전국이 굉장히 복잡한 상황에 빠질 수 있다는 점이 큰 문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은 위원님은 이 한미 양국이 어떻게 대응할 것으로 예상하고 계십니까? 특히 이제 가장 큰 문제가 지금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만약에 성공했다고 한다 그러면은 사실 우리는 자연스럽게 배제가 되고 북한이 미국 본토를 공격할 수 있는 무기를 가지기 때문에 북미 간의 이런 양자 대화 분위기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대륙간 탄도미사일, 특히 다른 나라에게 러시아 이외, 또 러시아, 중국 이외에는 이란이라든가 이런 불량 국가들에게는 사실상 허용을 안 한 무기이기 때문에 북한에게도 분명히 허용하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군사적인 압박이라든가 아니면은 북미 간의 대화를 선택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사실 트럼프 행정부로서는 입지가 굉장히 축소된다라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네, 어제는 이제 운반 능력을 과시를 했고 이제 그렇다면 그 안에 탑재할 수 있는 능력도 과시할 때가 됐다 이런 분석이 나오는데요. 핵탄두 북한이 6차 핵실험을 감행할 가능성은 어느 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충분히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뭐 향후 빠르면은 뭐 연달아서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에 이어 바로 6차 핵실험을 할 가능성도 있고요. 특히 이제 그동안 북한이 여러 차례 핵실험을 해왔지만은 실제 자신들이 사용하는 핵탄두를 공개한다던가 아니면 이런 실험하는 장면을 보여준다던가 그러니까 핵실험에 성공했다는 구체적인 증거를 보여준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 6차 핵실험에서 이런 것들을 보여주게 된다라면 뭐 우리든 미국이든 좋든 싫든 사실상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해야 된다는 그런 엄청난 문제가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김대영 위원님 말씀 감사합니다. 평양 관광을 갔다가 결국 숨진 원비어 사건 이후에 북한 관광 상품에 대한 시선이 따갑습니다. 중국이 북한 관광 매출이 꽤 높은 여행사의 대표를 전격 체포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선양에서 김필국 특파원입니다. 비자나 여권도 필요 없이 우리 돈 6만 원만 내면 북한을 둘러볼 수 있는 신의주 반나절 광고. 단둥 국제여행사가 작년 7월 출시한 이 상품은 대북 제재 국면에서도 인기를 끌며 대표적인 북한 관광 상품으로 떠올랐습니다. 단둥 국제여행사는 이와 함께 북한에 150억 원을 투자해 관광시설을 짓는 등 북한 관광을 축하하며 사세를 불려왔습니다. 그런데 중국 당국이 이 여행사 대표 취한순지를 전격 체포해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규율위원회 차원에서 이뤄진 이번 조사는 돈 세탁과 비리에 초점이 맞춰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应该是属于那种事业单位你懂吧出现什么挪用公款啊或者是其他这种性质吧 중국 당국은 이에 앞서 단둥시의 북한 담당 공무원의 비리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였습니다. 각종 대북 사업과 관련한 비리 조사가 잇따라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국제사회 압박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도발이 계속되면서 중국이 북한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려는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북한 관광을 주도해온 여행사 대표에 대한 이번 조사로 북한의 주 외화벌이 수단 중 하나인 관광 수입에 적잖은 타격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선양에서 MBC 뉴스 김필국입니다. 북한의 공언대로 과연 ICBM 기술을 확보한 것인가?
관건은 탄두가 우주로 나갔다가 다시 떨어질 때 엄청난 고열과 진동을 극복하느냐의 여부입니다. 이것이 이른바 대기권 재진입 능력인데 이 기술까지 이미 가졌다 아니다 의견이 분분합니다. 김재홍 기자입니다. 화성 14형은 이동식 발사대에 실려 이동하다 발사 직전 지상으로 옮겨졌습니다. 약 18m 길이의 4개의 보조 엔진을 묶은 강력한 추진력의 화성 14형은 지금까지 공개된 적이 없었습니다. 최고 고도 2,500km에서 2,800km까지 상승해 39분에서 40분간 약 930km까지 날아간 화성 14형의 추정 사거리는 약 8,000km. 북한 강원도 원산에서 쏘면 미국 태평양 사령부가 있는 하와이나 알래스카주 전역에 닿을 수 있습니다. 관건은 대기권 재진입 기술의 확보 여부입니다. 탄두가 대기권 안으로 재진입할 때 섭씨 6,000도에서 7,000도의 고온을 견뎌내는 탄소 복합 소재가 필요하고 엄청난 충격을 버텨내며 탄두 외부만 일정하게 깎이게 하는 상마 기술도 확보해야 합니다. 특히 목표 지점을 정확히 타격하려면 종말 유도 기술이 뒷받침돼야 하는데 이 때문에 화성 14형은 이들 기술 중 일부를 시험하는 초기 개발 단계의 ICBM일 거라는 추정이 나옵니다. 하지만 ICBM 개발에 사활을 건 북한의 미사일 개발 속도로 볼 때 ICBM 실전 능력 확보 시기는 더 앞당겨질 수도 있습니다. MBC 뉴스 김재홍입니다. 북한은 어제 발표를 통해 한국이 북한 문제를 주도한다는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며칠 전 합의를 보란듯이 흔들었습니다. 한국 말고 미국이 자신들을 상대하는 겁니다. 손영 기자입니다. 북한 노동당 외곽기구인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 중앙위원회는 7.4 공동성명 45주년 기념성명을 통해 한미 정상회담 결과를 비난했습니다. 상전에게 먼저 찾아가 미국의 승인 없이는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겠다고 했다. 남북 대화를 해도 미국의 승인하에 하겠다고 했다는 겁니다. 한미 정상회담을 마친 지 사흘 만에 나온 북한의 첫 반응입니다. 미사일 도발이 한미 공조의 균열을 노린 거란 해석이 나옵니다. 대화를 통한 문재인 정부 주도의 남북관계 개선 기조는 거부하면서 미국의 독립기념일을 택해 도발을 감행한 것은 미국을 상대로 협상을 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란 분석도 나옵니다. 남북관계 개선을 후위로 미루고 후순위로 미루고 미국을 대화의장으로 이끌어들여서 북한이 원하는 그 핵 보유국 지위를 얻는 것. 실제로 북한이 미국 본토를 위협할 핵미사일 개발에 성공하면 한반도 유사시 미군의 개입 억제 전략으로 한미동맹의 분열을 노릴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MBC 뉴스 손영입니다. 네, 북한의 어제 도발은 7월 4일 미국의 독립기념일에 때맞춘 것이기도 합니다. 북한의 주장대로라면 워싱턴의 분위기가 원점부터 180도 바뀔 가능성도 점쳐집니다. 네, 워싱턴을 연결해 보겠습니다. 박승진 특파원, 긴급회의가 열렸다고요? 네, 백악관은 맥메스터 국가안보보좌관 주재로 외교 안보 관련 장관들이 모두 참석한 긴급회의를 열었습니다. 미국 정부는 먼저 북한이 쏜 미사일의 재원과 성능 등을 정밀 분석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고요. 한 군 관계자는 북한의 미사일이 2단계 대륙간 탄도미사일로 알라스카까지 도달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언론에 밝혔습니다. 또 다른 관리는 미국 정부가 이번 북한의 주장을 아주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네, 박 특파원, 북한의 주장대로 ICBM 발사가 성공이라면 미국 본토 위협이 현실화가 됐다는 건데 그렇다면 대응책도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네, 그럴 수 있습니다. 미국은 현재 최고의 압박과 관여라는 대북 정책을 기본으로 한 중국을 통한 대북 압박을 하고 있는데 북한의 주장이 맞다면 이와 별개로 미국 대북 정책의 근본적 변화와 함께 강력한 독자 제재가 본격화될 수 있다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강력한 군사적 압박도 예상되는데요. CNN은 미 본토 위협이 맞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신중한 대응 조치, 즉 군사적 압박을 승인할 것으로 보인다고도 전했습니다. 한반도 해역에 전투기와 함정을 비롯한 미군 군사력을 추가 배치하고 대북 제재를 강화하는 방안입니다. 미국은 조금 전에 유엔 안보리에 긴급 회의 소집도 요청한 상태입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한반도 사드 배치를 반대해온 중국은 좀 당혹스럽고 머쓱해하는 분위기였습니다. 하지만 중국이 사실상 북한의 움직임을 다 알고도 방관한다는 의심도 사그라들지 않고 있는데요. 네, 베이징을 연결해 보겠습니다. 김현석 특파원, 우리로서는 조금 야속하게 느껴지지만 이 중국이 차분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중국 정부는 상황 발전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면서 매우 조심스러운 모습을 보였습니다.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이 북한의 주장대로 ICBM이 맞는지 분석이 엇갈리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미사일 발사 자체에 대해선 신속하게 반응을 내놓았습니다. 더 이상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지 말고 대화 재개를 위한 필요 조건을 조성하라고 북한에 촉구했습니다. 북핵 관련국에 대해서는 냉정과 자제를 유지하고 한반도 문제를 대화와 평화의 궤도로 되돌리기를 희망한다고 요구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중국의 노력과 역할, 공헌을 스스로 높게 평가했습니다. 대북 제재와 관련해 갈수록 강도를 더해가는 미국의 압박을 의식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미국과의 갈등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의 도발이 악재로 작용할 것을 우려하는 분위기입니다. 중국 언론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로 한반도 정세가 불 위에 기름을 끼얹는 형세가 됐다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중국이 대화를 통한 북핵 문제 해결이라는 기존 입장을 바꾸진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합니다. 대화를 통한 북핵 문제 해결을 요구하고 한국 내 사드 배치를 반대했던 시진핑 주석은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한 후에도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함께 똑같은 주장을 되풀이했습니다. 지금까지 베이징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에 한국과 일본이 이런 상황을 견뎌야 한다는 게 믿기지 않는다고 썼습니다. 우리만큼 일본도 잠재적 피해 국가로 보는 건데 일본은 거의 준전시 분위기입니다. NSC를 2번이나 소집하고 대피 방송 훈련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도쿄 연결해 보겠습니다. 전재호 특파원, 일본도 아주 경악스럽다는 반응을 보였죠? 예, 그렇습니다. 오늘 아침에 나온 일본 조간에는 북한의 ICBM 발사 소식이 일제 일면 탑뉴스로 실렸는데요.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유독 민감한 반응을 보여왔던 일본이지만 이번엔 한층 더 사태를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도 어제 오후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에 성공했다는 북한의 발표가 나온 뒤 발사 직후 열었던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재소집했습니다. 국가안전보장회의를 하루에 2차례 소집한 건 매우 이례적입니다. 아베 총리는 이번 발사가 북한의 위협이 한층 더 증가한 것을 명확히 보여줬다며 북한의 미사일 성능이 새로운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북한이 미사일 도발을 강행하며 유엔 안보리 결의를 잇따라 위반하는 건 국제사회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비난했습니다. 일본 내 전문가들은 북한이 ICBM 발사로 존재감을 과시해 한국을 빼놓고 북미 대화를 이끌어내려는 의도일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일본은 북한 문제를 이번 주 열리는 G20 회의로 가져갈 계획입니다. 한미일의 강한 결속을 기초로 주요국들의 협력을 끌어내 국제사회의 대북 압박을 더욱 강화하겠다는 겁니다.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동해 주변 자치단체를 중심으로 피난훈련도 계속 실시하고 주요 방송사를 통해 미사일 대피 방법 등도 방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도쿄였습니다. 북한이 ICBM 시험 발사에 성공하면서 러시아와 중국은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양국 정상은 북한을 향해 핵과 미사일 시험을 중단하라는 내용의 공동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김현 특파원입니다. 러시아와 중국의 공동 성명은 어제 크렘린궁에서 열린 푸틴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의 정상회담 직후 곧바로 나왔습니다. 러시아와 중국은 먼저 북한의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는 용납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어 북한이 유엔 안보리 결의를 어긴 것이라며 안보리 결의의 철저한 이행을 강력 촉구했습니다. 그러면서 한반도 위기 해결을 위한 양국의 공조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북한의 핵 미사일 활동과 대규모 한미 훈련을 동시에 중단하고 한반도 비핵화 프로세스와 북미 평화체제 구축을 병행 추진하자는 것입니다. 중국 측이 제안한 이른바 쌍중단 쌍궤 병행 구상이 토대가 됐습니다. Нашу общую инициативу, основанную на российском поэтапном плане корейского урегулирования и китайских идеях. 관련국들도 긴장 해소를 위해 노력하자며 사드 배치 반대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푸틴 대통령과 시 주석의 공동 성명은 한반도 문제 등 국제 현안에서 러시아와 중국의 전략적 연대가 강화되는 최근 현상이 반영됐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북핵과 ICBM 대응은 오늘 7일 독일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 정상회의에서도 중요 의제로 다뤄질 전망입니다. 파리에서 MBC 뉴스 김현입니다. 미국 서부까지 타격이 가능하다는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성공 발표로 미국은 물론 주변국들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오늘 뉴스투데이 먼저 한껏 긴장이 고조돼 있는 국방부 연결하면서 시작하겠습니다. 구경근 기자, 밤사이 북한의 추가적인 움직임은 없었나요? 네, 군 당국은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에 대비해 경계태세를 늦추지 않고 있지만 아직 이렇다 할 추가 도발 움직임은 포착되지 않았습니다. 북한이 주장한 ICBM 시험 발사 성공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확신할 수 없다면서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어제 오전 9시 40분 평안북도 방현 일대에서 탄도미사일 한 발을 동해상으로 발사했습니다. 우리 군 당국 분석에 따르면 미사일은 930여 킬로미터를 날아갔고 최고 고도는 2800킬로미터까지 올라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초 미사일 도발을 감행한 다음 날 미사일 발사 영상을 공개해왔던 북한은 이례적으로 미사일 발사 당일 조선중앙TV 중대 발표를 통해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에 성공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일부 공개한 사진을 보면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신형 미사일로 지난 5월에 발사했던 화성 12형과 외형은 비슷하지만 미사일 폭과 길이가 더 커진 것으로 보입니다. 단분리 기술도 적용했고 액체 연료를 이용한 백두산 로켓 엔진의 보조 엔진으로 추정됩니다. 자, 구 기자, 오늘 문재인 대통령 출국도 하는데요. 밤사이에 우리 정부의 대응 상황은 어땠습니까? 네, 북한의 미사일 발사 직후 국가안전보장회의 전체 회의를 주재한 문재인 대통령은 핵과 미사일 개발에 집착하는 북한의 정권의 무모함을 다시 한번 드러낸 무책임한 도발이라고 규탄했고요. 한미 정상적 선택을 촉구한 지 사흘 만에 도발을 감행한 북한의 깊은 실망과 유감도 표명했습니다. 밤사이 한미 외교장관은 긴급 전화 협의를 갖고 향후 굳건한 한미 공조를 바탕으로 유엔 안보리 차원의 조치를 비롯해 북한의 도발에 단호하게 대응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합동참모본부도 북한의 무모한 행위를 규탄하면서 미사일 도발을 중단하라고 강력히 경고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회는 오늘 국방위원회 전체 회의를 소집해 한민구 국방장관과 이순진 합참의장으로부터 북한 미사일 발사 동향과 군 대비태세 등을 보고받고 대응책을 점검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국방부에서 MBC 뉴스 구경 해야 된다는 그런 엄청난 문제가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김대영 위원님 말씀 감사합니다. 평양 관광을 갔다가 결국 숨진 원비어 사건 이후에 북한 관광 상품에 대한 시선이 따갑습니다. 중국이 북한 관광 매출이 꽤 높은 여행사의 대표를 전격 체포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선양에서 김필국 특파원입니다. 비자나 여권도 필요 없이 우리 돈 6만 원만 내면 북한을 둘러볼 수 있는 신의주 반나절 광고. 단돈 국제여행사가 작년 7월 출시한 이 상품은 대북 제재 국면에서도 인기를 끌며 대표적인 북한 관광 상품으로 떠올랐습니다. 단돈 국제여행사는 이와 함께 북한에 150억 원을 투자해 관광시설을 짓는 등 북한 관광을 특화하며 사세를 불려왔습니다. 그런데 중국 당국이 이 여행사 대표 취한순지를 전격 체포해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규율위원회 차원에서 이뤄진 이번 조사는 돈 세탁과 비리에 초점이 맞춰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应该是属于那种事业单位，你懂吧？出现什么挪用公款啊，或者是其他这种性质吧。 중국 당국은 이에 앞서 단둥시의 북한 담당 공무원의 비리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였습니다. 각종 대북 사업과 관련한 비리 조사가 잇따라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국제사회 압박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도발이 계속되면서 중국이 북한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려는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북한 관광을 주도해온 여행사 대표에 대한 이번 조사로 북한의 주 외화벌이 수단 중 하나인 관광 수입에 적잖은 타격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선양에서 MBC 뉴스 김필국입니다. 북한의 공언대로 이제 한반도 전국이 굉장히 복잡한 상황에 빠질 수 있다는 점이 큰 문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 위원님은 이 한미 양국이 어떻게 대응할 것으로 예상하고 계십니까? 특히 이제 가장 큰 문제가 지금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만약에 성공했다고 한다 그러면은 사실 우리는 자연스럽게 배제가 되고 북한이 미국 본토를 공격할 수 있는 무기를 가지기 때문에 북미 간의 이런 양자 대화 분위기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대륙간 탄도미사일
탄도미사일, 특히 다른 나라에게 러시아 이외, 또 러시아, 중국 이외에는 이란이라든가 이런 불량 국가들에게는 사실상 허용을 안 한 무기이기 때문에 북한에게도 분명히 허용하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군사적인 압박이라든가 아니면은 북미 간의 대화를 선택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사실 트럼프 행정부로서는 입지가 굉장히 축소된다라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네, 어제는 이제 운반 능력을 과시를 했고 이제 그렇다면 그 안에 탑재할 수 있는 능력도 과시할 때가 됐다 이런 분석이 나오는데요. 핵탄두 북한이 6차 핵실험을 감행할 가능성은 어느 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충분히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뭐 향후 빠르면은 뭐 연달아서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에 이어 바로 6차 핵실험을 할 가능성도 있고요. 특히 이제 그동안 북한이 여러 차례 핵실험을 해왔지만은 실제 자신들이 사용하는 핵탄두를 공개한다던가 아니면 이런 실험하는 장면을 보여준다던가 그러니까 핵실험에 성공했다는 구체적인 증거를 보여준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 6차 핵실험에서 이런 것들을 보여주게 된다라면 뭐 우리든 미국이든 좋든 싫든 사실상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당겨질 수도 있습니다. MBC 뉴스 김재웅입니다. 북한은 어제 발표를 통해 한국이 북한 문제를 주도한다는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며칠 전 합의를 보란듯이 흔들었습니다. 한국 말고 미국이 자신들을 상대하는 겁니다. 손영 기자입니다. 북한 노동당 외곽기구인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 중앙위원회는 7.4 공동성명 45주년 기념성명을 통해 한미 정상회담 결과를 비난했습니다. 상전에게 먼저 찾아가 미국의 승인 없이는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겠다고 했다. 남북 대화를 해도 미국의 승인하에 하겠다고 했다는 겁니다. 한미 정상회담을 마친 지 사흘 만에 나온 북한의 첫 반응입니다. 미사일 도발이 한미 공조의 균열을 노린 거란 해석이 나옵니다. 대화를 통한 문재인 정부 주도의 남북관계 개선 기조는 거부하면서 미국의 독립기념일을 택해 도발을 감행한 것은 미국을 상대로 협상을 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란 분석도 나옵니다. 남북관계 개선을 호의로 미루고 후순위로 미루고 미국을 대화의장으로 이끌어들여서 북한이 원하는 그 핵 보유국 지위를 얻는 것. 실제로 북한이 미국 본토를 위협할 핵미사일 개발에 성공하면 한반도 유사시 미군의 개입 억제 전략으로 한미동맹의 분열을 노릴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MBC 뉴스 손영입니다. 네, 북한의 어제 도발은 7월 4일 미국의 독립기념일에 때맞춘 것이기도 합니다. 북한의 주장대로라면 워싱턴의 분위기가 원점부터 180도 바뀔 가능성도 점쳐집니다. 네, 워싱턴을 연결해 보겠습니다. 과연 ICBM 기술을 확보한 것인가? 관건은 탄두가 우주로 나갔다가 다시 떨어질 때 엄청난 고열과 진동을 극복하느냐의 여부입니다. 이것이 이른바 대기권 재진입 능력인데 이 기술까지 이미 가졌다 아니다 의견이 분분합니다. 김재홍 기자입니다. 화성 14형은 이동식 발사대에 실려 이동하다 발사 직전 지상으로 옮겨졌습니다. 약 18m 길이의 4개의 보조 엔진을 묶은 강력한 추진력의 화성 14형은 지금까지 공개된 적이 없었습니다. 최고 고도 2,500km에서 2,800km까지 상승해 39분에서 40분간 약 930km까지 날아간 화성 14형의 추정 사거리는 약 8,000km. 북한 강원도 원산에서 쏘면 미국 태평양 사령부가 있는 하와이나 알래스카주 전역에 닿을 수 있습니다. 관건은 대기권 재진입 기술의 확보 여부입니다. 탄두가 대기권 안으로 재진입할 때 섭씨 6,000도에서 7,000도의 고온을 견뎌내는 탄소 복합 소재가 필요하고 엄청난 충격을 버텨내며 탄두 외부만 일정하게 깎이게 하는 상마 기술도 확보해야 합니다. 특히 목표 지점을 정확히 타격하려면 종말 유도 기술이 뒷받침돼야 하는데 이 때문에 화성 14형은 이들 기술 중 일부를 시험하는 초기 개발 단계의 ICBM일 거라는 추정이 나옵니다. 하지만 ICBM 개발에 사활을 건 북한의 미사일 개발 속도로 볼 때 ICBM 실전 능력 확보 시기는 더 앞. ICBM 성공 선언이 우리에게 끼치는 영향과 의미를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한국국가전략연구원의 김대영 위원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자, 그동안 미국이 북한에게 계속 넘지 마라 해왔던 이른바 레드라인 그 두 가지가 6차 핵실험과 ICBM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어제도 종일 이번이 ICBM 이 발사 선언이 레드라인을 넘은 것 아니다 의견이 분분했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대륙간 탄도미사일은 사거리가 이제 5,500km 기준이 될 수 있는데요. 만약 이것을 넘어가면 이제 대륙간 탄도미사일로 보긴 합니다. 네. 하지만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알래스카, 하와이, 그 밖에 이제 미국 서부와 동부가 있는데요. 네. 서부와 동부를 공격하려면은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사거리가 최소한 9,000km 아니면 최대 10,000km 이상이 된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네. 그렇게 따져보면은 동부 서부까지 공격할 수 있는 그 선까지는 아직 못 미친 것 같고요. 다만 어제 이제 발사한 화성 14호 같은 경우에는 고도라든가 사거리를 종합했을 경우에는 한 6,000-7,000km 정도 나오지 않나 이렇게 조심스럽게 분석을 해볼 수 있고요. 네. 하지만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북한이 대기권 재진입 기술이라든가 아니면은 이제 핵탄두 소형화라든가 이런 문제들을 아직은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의견이 분분하죠. 예, 그렇습니다. 근데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이 두 가지 모두 한 70-80% 정도는 완성이 됐다고 보는데 네. 더 중요한 거는 사실 이후에 북한이 어제 쏜 화성 14호 말고 또 다른 새로운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가지고 나올 경우에는 앞으로